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 너 떠난 뒤가 막연했기에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려지지 않는 너의 이별 표정도 이 밤 지나면 보게 되겠지. 안녕하세요. 9월 6일 전격 서울 사람들 방송 진행을 맡은 뚱라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패널도 맡을 거고요. 그냥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필리버스터 제 2탄이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일단 오프닝 곡으로 오늘 서울의 상황에 좀 잘 어울리는 노래,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제가 성시경 노래를 좀 선곡해 봤는데, 그 이별하기 전날 꼭 들어야 되는 노래를 이제 듣고 왔습니다. 일단 이별에 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제 근황 토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오늘 방송에 나올 수 있는 형님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나 혼자라도 할까? 오늘 사실 방송을 해야 되는 날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뭐 필리버스터 2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카톡을 보낸 지 한 3분도 안 돼서 뚜레 형님이 제게 개인톡으로 스벅 기프티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말 물리지 못하게 내가 이미 스벅으로 막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 오늘 할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이거 30분? 1시간 채울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벅 받자마자 이건 뭐 안 할 수도 없다.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가겠습니다. 일단 제 근황 토크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오늘 재택이었어요. 비도 오는데 오늘 같은 날 재택은 진짜 꿀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허니비 모드로 이제 꿀벌 모드로 좀 하루를 보내다가 좀 방송을 사실 할 줄 알고 좀 시간이 남았길래 제가 베라를 갔다 왔어요. 그 요즘 아재 입맛 테스트라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탄으로 이제 그 고추칩은 제가 먹었어요. 근데 고추칩을 먹었는데 저는 그 진짜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고추튀김을 이렇게 얇게 밀어가지고 그냥 과자로 튀긴 느낌이어서 과자에서 이런 맛이 나도 되나? 뭐 이런 약간 이질적인 맛이 나서 저는 얼마 못 먹었고, 근데 또 아버지는 또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거 맛있다고. 저는 그걸 보고 아직까지는 난 아재는 아니구나. 그래서 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궁금했던 음식이 이제 베라의 그 맥심 모카 골드 아이스크림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혼자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저는 사실 먹기 전에 이거 더위사냥과 비슷하지 않을까 맛이. 근데 생각보다 더위사냥과 맛은 좀 비슷한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진합니다. 맛이. 커피 향이 좀 진하게 나고 달달한 맛도 좀 진하고 그래서 이게 한 5입까지는 맛있었는데 이게 더 먹다 보니까 좀 물려가지고 급하게 이제 쿠키앤크림을 시켜가지고 쿠키앤크림을 조금 시켜서 그것까지 먹으니까 좀 이게 이제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맥심 모카골드 나쁘지 않다. 근데 한 번쯤은 먹어봐도 괜찮은데 이거를 꾸준히 먹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시즌 메뉴가 결국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제2의 취미 찾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취미가 나왔는데 저는 요즘 그 테니스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니스 용품 사는데도 돈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테니스 레슨 하는데도 좀 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테니스 코트를 나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2시간 쳤는데 2시간 동안 뭐 친 건 한 1시간 되려나? 나머지 1시간은 공만 주우러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 2개도 날려먹었거든요. 그 주차장을 날려가지고 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뵌 분들과 테니스를 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공을 사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테니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오전 시간에 그 미국에서 US 오픈이라는 테니스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뭐 나달과 페더러는 나오지 않고 조코비치가 나와서 이제 좀 굉장히 순항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테니스 재밌습니다. 일단 끝장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코치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테니스는. 그래서 코치와 뭔가 시그널 주고받으면 실격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치들과 이야기할 수 없고 온전히 그 대회 시간에는 자기와 이제 선수 단둘이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뭐 규칙도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디컬 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통이 있으면은 뭐 그 자리에서 의사가 약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은근 스포츠가 도핑에 좀 굉장히 좀 예민한데, 뭐 테니스는 손쉽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는, 물론 도핑이 안 걸리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좀 신기하다. 그리고 팀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어떤 스포츠 종목을 저는 거의 오랜만에 처음 봐서 되게 축구와는 다른 재밌음, 그리고 신선함,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언더독의 반란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 그 치치파스라는 그 그리스 선수가 세계 랭킹 지금 3인가 4인가 그럴 텐데, 그 선수가 이제 18살일 거예요. 18살짜리 알카사르라는 어떤 스페인 선수한테 이제 지고. 근데 또 알카사르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좀 유명한 유망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분석도 나오는 걸 보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댓글을 남기긴 했었는데, 이 전서사 댓글에 뭐, 혹시 여기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좀 테니스를 같이 치시는 분 있으면은, 저도 좀 한 수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축구가 가장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축구를 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 농구할 때 저는 다른 친구들과 축구하고, 뭐 학교 대항전도 나가고, 반대항전 나가서 지고, 막 분해가지고 흙 운동장에 누워서 울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축구보다 조금 더 재밌어지려고 하는 테니스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어색하면서 즐거운 좀 취미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몰리노 엠발님이 하나의 참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서울 축구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제 찾는데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제 주위에서도 제가 지금 서울 축구 보고 있다고 하면은 다들 이런 반응입니다. 대체제를 찾았으면 이미 사실 서울 축구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탈출 안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대체제를 못 찾은 거겠죠? 그리고, 저희 방송에 오랜만에 이제 그 전북 팬분이 오셨는데, 사실 전북 팬들도 뭔가 저는 아직 공감할 수 없지만 그 감독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뭐 우리한테는 참 배부른 배부른 어떤 고민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뭐 2016년 이후에 우승은 거의 뭐 없고 계속 뭐 강등이 많이 이러고 있었으니까 참 누가 됐든 고민은 다들 누구나 있는 거고 다들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식사마 사퇴 60일 차 60일 동안 이제 식사마 사퇴를 외치신 분이신데, 서울도 어떻게 해서든 강등권이라도 탈출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중심과 수도권 있는 팀인데 인기 구단이 일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흥행이 잘 돼야 K리그도 재밌지 않을까? 개인적인 전북팬 입장입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1,800원, 네, 1,800원을 네,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FC서울 2021님이 이제 2시 6분에 오늘 2시 6분에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바로 감독님이 선임이 됐죠. 그래서 네, 공식 발표 이제 안익수 감독님 이름을 2번 쓰셨네요. 그리고 뭐 우리 코치로도 있었던 분이니까 사람이 싫은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호감이긴 한데 감독으로는 뭐 감독직이 업그레이드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네요. 진짜 수비만 보고 데려온 건가? 뭐 학범증이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안익수 감독이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식사마 사태 61차 님이 두 팀만 남았네요. 축하는 못 드리겠지만 안익수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제 저희의 어떤 희망찬 미래를 좀 기원해 주셨는데, 2팀? 감독을 내보내야 할 2팀이 더 있나요? 2팀 더 남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식사마 사태 61차 님이니까 일단 본인 팀, 전북이 빨리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어딜까요?
아, 성남일 수 있겠네요. 성남인데, 개인적으로 성남 감독님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메로남불님이, 어, 굿바이 박진섭, 헬프미 아닉소, 나 이렇게 딱 담백하게 이제 소회를 남겨주셨고, 또 예서울이야님이 팬다 형님, 아닉수가 맞는 걸까요? 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 이건 또 저희가 지켜봐야죠.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처음 FC 서울한테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뭐 예상된 변화일 수도 있고, 더욱더 이제 서울 축구를 지켜봐야 할 여러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전북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전북전은 사실 이제 라인업 봤을 때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업이 나왔네? 그리고 약간 어쨌든 1.5군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어떤 서울의 어떤 역동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약간 두 가지 의미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라인업 보고 좀 놀랐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뛰어야지 차라리 서울의 지금 가장 떨어진 에너지 레벨을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까지 봤을 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어쨌든, 누가 봤을 때 1.5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라인업을 짜야지, 현재 서울의 굉장히 떨어진 그 에너지 레벨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라인업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어찌됐든 서울의 감독이었던 둘리 박진석 감독의 마지막 라인업이었고, 네,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키퍼 양한빈, 그리고 왼쪽에 이태석, 그리고 중앙 센터백에 오스마르, 이한복, 그리고 오른쪽에 윤종규, 그리고 세 명의 미드필더로 여름, 김진성, 백상훈, 그리고 권성윤과 조용욱을 양 날개로 두고 이제 신재원을 톱으로 뒀는데, 일단 이걸 좀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전북이 현재는 우리보다 강한 상대인 건 맞고, 그래서 조금 로테이션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근데 경기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거는 의도한 라인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사실 있었어요. 기성용도 있었고 팔로세비치도 있었고 뭐 가브리엘도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을 일단 두기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 레벨을 띄워줄 수 있는 좀 많이 뛰고 좀 활동적으로 다니고 그리고 좀 상대 미드필더들은 좀 강하게 좀 압박할 수 있는 그 백상훈, 김진성, 여름 이 선수로 이제 짠 거는 저는 뭐 결국 졌지만 4대3으로 졌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이 말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 뭐 경기력이 좋았다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토트넘이나 맨시티의 아마존 프라임 다큐처럼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은 all nothing이거든요. 이기면 모든 걸 얻지만 지면 모든 걸 잃는 그런 지금 게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경기가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꼴찌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도 최소한 비기거나 아니죠. 이 비기는 걸로 모자라서 이겨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박진호 감독이 나갈 때 조금 뭐 마냥 좋다고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짠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팀 가서 꼭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공존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서울의 패턴답게 선제골을 먹혔죠. 우리가 전반 내내 어찌됐든 이 어린 라인업으로 이제 밀었거든요. 전북의 좀 후방 빌드업을 최대한 귀찮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발밑이 좋다는 홍정호나 김민혁도 좀 버거워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백승호, 류재문, 김승대, 쿠니모토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전반에 경기를 잘 풀었는데 한 번의 역습, 그 한교원의 한 번의 역습으로 이제 골을 먹혔죠. 쿠니모토에게. 그래서 역시 이 경기 어렵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 막판에 이제 조용욱 선수가 PK를 얻게 됐고 그 PK를 저는 사실 왜 이거를 바르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쨌든 뭐 심판이 처음 PK가 아니라고 선언했다가 이제 발에서 이제 조용욱 선수가 다리에 걸렸다 이거 뭐
사실 공도 못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도 못 건드려서 다리에 걸렸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오스마르가 이제 PK골을 넣었죠. 그래서 1대1로 이제 균형을 맞췄고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서 전북이 어찌됐든 경기가 좀 안 풀렸어요. 그래도 계속. 그래서 53분에 이제 동시에 문선민과 구스타보를 넣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문선민이 참 무서운 친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북이 이제 잡으려고 하나 보다 해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권성윤 선수가 약간 아직까지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그 문선민에게 좀 밀렸고 거기다 이제 1, 2층과 골이 터졌죠. 그리고 이제 골이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제 60분에 가브리엘, 기성용, 박정빈을 한 번에 다 투입하면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어린 선수들보다 좀 커리어가 있는 좀 공격적인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로 많이 갈아 끼웠고 그래서 사실 그 선수들 들어오고 나서 경기 패턴이 나쁘진 않았어요. 2대1로 이제 뒤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 패턴을 잘 끌고 나갔고 확실히 이제 뭐 기성용이나 뭐 가브리엘 들어오니까 조금 더 전방에서 무게감이 느껴졌고 뭐 박정빈 선수가 사실 조금 비판할 점이 분명히 있죠. 이번 경기에서. 근데 들어오고 나서 저는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후반에 약간 무리한 돌파라고 할 결과적으로 무리한 돌파의 실패 뭐 이런 것도 참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박정빈 선수가 들어와서 충분히 전북의 중원 그러니까 사이드를 좀 흔들어 줬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박정빈 선수가 어찌됐든 관여를 했거든요. 조용호 선수의 골에 박정빈 선수가 이제 사이드를 좀 침투를 했고 그거를 이제 컷백으로 내줬고 기성용이 오스마르에게 내줬나? 오스마르에게 내주면서 오스마르가 이제 기가 막히게 아웃프런트 크로스로 이제 조용욱에게 넘겨줬고 조용욱이 이제 헤더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어찌됐든 사이드에서 박정빈이 흔든 것도 있고 물론 그 오스마르의 크로스가 거의 0.5골까지는 하지만 그 저는 박정빈이 뭐 아쉽지만 그렇게 뭐 나쁜 욕을 먹어야 될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우리 팀 상황이 워낙 뭐 이기지 않으면은 모든 걸 잃는 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다음 경기부터 진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소사 방송하면서 거의 딱 2명 정도로 이제 코인을 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짱 코인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정빈 코인이었거든요. 박정빈 선수가 수원전 때 골을 넣고 이제 그 모습 보고 문선민만큼 무조건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발 제 코인을 좀 떡상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64분에 이제 백상호 선수를 빼고 이제 팔로세비치가 들어가요. 팔로세비치가 들어가는데 팔로세비치는 참 아쉽죠. 많은 서울 팬들이 아쉬워할 만한 퍼포먼스고 그 퍼포먼스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팔로세비치가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짤도 만들었고 이제 축신 짤 필수 코스 이제 4명의 선수를 달고 뛰는 뭐 그런 짤도 만들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퍼포먼스가 떨어졌는지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팔로세비치 선수도 잘 생각을 해야겠죠. 특히나 이 바뀐 감독의 성향이 서울 팬들은 다들 많이 아실 텐데 팔로세비치 같은 선수가 살아남으려면은 본인이 좀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욱 선수의 골이 터지자마자 갑자기 1분 만에 전북이 혼자서 북적북적 하더니 가브리엘이 공을 달고 뛰면서 송범근을 제치고 이제 골을 차서 넣었는데 볼을 찼는데 그리고 홍정호가 이제 그 공을 이제 자기 골대로 갖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자책골로 기록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서울인가? 다들 이제 그때 제 카톡방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 전수사 방도 난리가 났지만 저희 친구들 방도 게임 터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러는데 이런 흥분된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 이디진 형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정이 다를 뿐 결과는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제 서울 축구를 오래 보시니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과정은 다를지언정 결과는 같다라는 어떤 하나의 큰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2분에 이제 프리킥골로 이승기 선수가 골이 터졌는데, 저는 양한빈 선수가 이제 그 수비벽에 대한 아쉬움을 굉장히 표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짤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수비벽이 사실 잘 못 썼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수비벽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섰던 대로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승기 선수가 그냥 잘 찬 거죠. 사실 이승기 선수는 상암에서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 신한카드로 이제 신한은행이었나 신한카드 정확판으로 향해 쏴버렸는데 그 흑역사를 지워버리는 어떤 프리킥골을 넣어서 2대2가 됐죠. 근데 양한빈 선수가 그렇게 수비벽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였다면은 저는 본인의 책임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비벽을 위치를 잡는 거는 양한빈이고, 그리고 키퍼의 위치에서 수비벽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비벽을 좀 잘 조정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다. 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경기가 끝났다면 참 좋았겠죠. 근데 항상 우리의 서울 축구는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이제 83분에 오랜만에 이제 이인규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인규는 우리가 이제 2018년 때 그 강원전 때 이제 데뷔골을 넣으면서 이제 코놀리 인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별명을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등장해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개인기 툭툭 치고 이제 바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 볼 때, 이 선수도 폼이 떨어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솔직히 강력하게 말하면은 이부 리그가 우리가 간다면은 이인규 선수는 굉장히 좋은 자원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3분에 이제 이인규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참 아쉬운 판정이죠. 그 홍정호 선수가 골이 들어가는 그 판정. 저는 이거는 조금 아쉬운 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이거 전북 선수가 넘어졌을 때 이거를 파울로 불어야 했을 것인가 라고 본 점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골이 들어가게 된 과정을 봤을 때 저는 그 문선민 선수를 막는 이제 박정민 선수의 따라가는 걸 봤을 때 저는 이건 박정민 선수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지금 현 심판의 성향상 조용욱 선수가 그렇게 잡아채웠을 때는 안 불었었지만, 그 전북 선수가 약간의 어떤 접촉만 있어도 넘어졌을 때 바로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용욱 선수의 PK 이후에 심판이 그럼 VAR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소프트하게 봐야겠다라고 바꾼 건지, 아니면 왜 모르겠어요. 왜 일관성이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지금 밀루첸코의 골, PK 골도 사실 좀 저는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문선민을 건드렸다면, 어깨라도 건드렸다면 저는 분명히 넘어졌다고 봅니다. 문선민이 분명히 넘어졌을 거고, 그거를 또 이제 VAR을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PK를 찍었든 안 찍었든 VAR을 갈 수 있는 장면에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 따라만 간 거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따라만 갔을 때 문선민의 포지션이 컷백밖에 없었는데, 컷백을 할 때 우리 수비수한테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그 컷백이 참 운이 나쁘게도 홍정우의 발밑에 정확히 갔기 때문에 이제 골이 터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 경기는 좀 아쉽죠. 많이 아쉽고, 어찌됐든 이 경기가 또 박진석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 경기를 만약에 최소 3대3으로 끊었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다음 경기에 있어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분위기가. 근데 지금 어쨌든 아쉽게 극장골을 먹히면서 졌기 때문에 조금 선수단 분위기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다음 경기 이제 단두대 매치거든요. 성남전. 근데 성남도 지금 경기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성남도. 그래서 이건 약간 존못과 존못의 대결인데, 어떤 존못이 더 못할 것인지를 좀 판단하는 좀 하나의 중요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경질 버프라는 걸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성남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북전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데이터가 참 많은 걸 말해주죠. 그래서
생각보다 서울이 최근 경기 중에 슈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슈팅을 9개나 했거든요. 그리고 점유율은 의외로 서울이 전북보다 높았습니다. 점유율이 51.1%였는데, 이런 거는 저는 그 전반부터 어찌됐든 그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그 전북의 후방 빌드업을 좀 막았던 어떤 그걸 약간 교란시켰던 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전북에서 전반에 할 수 있는 게 후방에서 막 그 빌드업을 이제 교란이 되니까 뭐 홍정호가 뻥 차거나 최철선이 뻥 차거나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길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 그 수비진들이 많이 그 공을 이제 따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점유율 싸움에서 좀 이겼던 것 같고 나머지 지표들도 사실 뭐 떨어진 지표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3대3으로 비겼어도 우리가 뭐 잘한 경기였다라고 볼 정도로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실 최근 경기 중에서 제일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한범 선수의 발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한범 선수의 개인 기록을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요. 이한범 선수가 그 이제 발밑에서 이뤄진 경합은 네, 다 따냈고 공중 경합도 꽤 준수하게 따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링도 3회나 했으며 인터셉트도 2회, 차단도 7회, 획득도 7회. 그러니까 이한범 선수가 그래도 오스마르 옆에서 굉장히 잘 버텨줬죠. 그래서 이한범 선수의 평균 평점 7.0이에요. 그리고 그 옆을 지켰던 오스마르도 공중경합을 무려 이제 90%의 성공률을 가져가면서 9회나 해놨으며 했고 이제 클리어링도 4회, 인터셉트도 9회 이런 거 봤을 때 무려 4골을 먹혔지만 수비진들은 분전했다. 그리고 실제로 수비진들의 평점이 7점이 7.0은 굉장히 높다라는 좀 의아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4골이나 먹혔는데 5점대나 6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윤종규 선수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윤종규 선수 저는 오랫동안 최근 몇 경기 못 나왔잖아요. 뭐 부상의 여파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윤종규 선수가 나왔을 때 이 전서사 방송에서 제가 말을 했던 이야기도 있지만 좀 뭔가 아쉽다. 그 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종규가 없었을 때와 윤종규가 있었던 이 전북전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없다 보니 윤종규가 선녀였구나. 윤종규가 정말 필요한 존재였구나. 종규가 너무 보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뭐 아쉬운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윤종규를 그렇게 오래 봐왔는데 그 정도로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윤종규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 윤종규가 이제 몰고 들어가면서 이제 무리하게 패스 넣으려다 뺏기고 아니면 몰고 들어가다가 이제 뺏기고 이런 거는 종규의 디폴트 값입니다. 하지만 윤종규가 아닌 선수들은 그것도 못해요. 그렇게 역동적으로 뛰는 것도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종규가 저는 오른쪽 윙백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 왼쪽에 이태석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태석 선수가 이제 수비적으로 좀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한교환 처음에 좀 많이 밀렸고 근데 점점 이게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한교환이나 문선민은.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둘리볼이 사이드백을 굉장히 올리는 축구를 하는데 그 사이드백 올라간 위치에서 한교원과 이제 문선민을 좀 그래도 막았다라는 점이 있어서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됐든 이번 시즌은 저는 오른쪽 윤종규, 왼쪽 이태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은 뭐 김진혁가 이 둘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윤종규, 이태석이 메인으로 가고 좀 나머지 선수들이 좀 서브로 들어와서 좀 체력 관리를 해주는 스타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번 시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터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한범을 그냥 쭉 썼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한범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한범이 대형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좀 쭉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황현수나 김원균 또는 체프만 이 세 명의 경기력을 봤을 때 이한범보다는 나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한범 선수가 어린 선수고 이 선수가 생각보다 발밑이 좋고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한범을 쓰는 게 저는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옆에는 오스마르가 있어야 돼요. 이한범, 황현수는 좀 대참사가 일어날 각이 보이고 그래도 옆에 오스마르라는 그 선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한범 선수가 좀 많이 의지가 되고 좀 오스마르가 많이 커버를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조합은. 그래서 이 수비 조합은 좀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윤종규, 오스마르, 이한범 밑에서 이 조합은. 그리고 이제 백상훈 선수, 김진성 선수는 그 김진성 선수는 특히 그 근본 컷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옆머리 짧게 치고 그래서 어떤 그 서울에 없는 그 약간 투지
이런 거를 김진성과 백상훈이 참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여름과 이, 이 유소년 유망주 선수 둘과 이 이번 시즌 여름에 온 여름 선수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필요한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이세 선수도 좀 체력 관리를 잘해서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성윤 선수도 뭐 그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활발한 그 사이드 돌파 뭐 이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뭐 그래도 나상호 선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좀 잘 커버를 많이 해줬다라고 보고 신재원 선수는 이번 시즌에 계속 톱으로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재원 선수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좀 신재원에게 좀 가혹한 시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선수의 주포가 톱도 아닐 뿐더러 보통 윙백이나 이제 윙어를 뛰어야 되는데 지금 윙백이나 윙어를 뛰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윤종규나 김진야나 이런 선수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하드웨어가 나쁘지 않고 스피드가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톱으로 세워서 조금 수비적으로 좀 많이 경합해주고 좀 연결해주고 그리고 좀 강하게 좀 압박해주는 역할로 이제 넣은 것 같은데 물론 그 톱이란 위치에 또 어떤 톱을 뛰는 선수에게 그런 역할만 부여하는 건 참 아쉬운 일이죠. 미봉책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좀 안타까워요. 저는 신재원 선수를 볼 때마다. 그래서 되게 이번 전북전 62분 동안 굉장히 전 좋은 퍼포먼스 보여준다고 보고 지금 뭐 가브리엘이나 지동원을 제외하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 주맨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저는 신재원 62분 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만큼 다른 공격수의 폼이 안 올라왔을 때 좀 땜빵으로 버텨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게 조용욱 선수죠. 조용욱 선수가 이제 저번 경기부터 골을 넣기 시작해서 이번 경기도 골을 넣었는데, 물론 득점포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조용욱이니까 저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욱이 좀 이번 시즌에 좀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 소리를 듣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조용욱이니까 좀 도전적으로 볼을 잡아놓고 몸을 돌려서 뛰어 들어가는 모습도 있고 그 전반에도 그런 장면이 꽤 있었거든요. 공을 일단은 조용욱 선수는 뒤로 잡아놓기보다는 몸을 돌아서 앞으로 잡아놓고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볼 터치 미스도 있는 거고 뭐 볼 트래핑이 길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서울에 필요한 거는 인제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필요한 선수보다는 좀 더 도전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꼴찌인데 안정적으로 더 플레이해봐야 뭐 꼴찌가 꼴찌지 뭐 더 나아지겠습니까? 뭔가 좀 더 누구라도 도전적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고 한 순위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용 선수가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닉스 감독이 뭐 이런 선수 타입을 좀 잘 쓰지 않을까요? 조용욱 선수 같이 좀 많이 뛰고 좀 많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좀 피지컬도 나쁘지 않고 이런 선수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북이 사살락은 안 썼네요. 사살락까지 썼으면 뭔가 느낌이 좀 묘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북전보다 전북전 끝나고의 상황도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북전 끝나고 이제 그 뻐막 예고제가 있었잖아요. 버스 맞겠다 예고하고 그래서 이제 전북전 이후에 이제 버스가 지나간 퇴근길에 이제 수호진 분들이 이제 걸개를 쫙 세워놨죠. 그래서 퇴근길에 선수들 보고 좀 자극 받으라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이제 박진석 감독과 기성용 선수가 나와서 이제 그 팬들에게 어떤 일종의 사과를 하고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이제 보여주고 가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사실 박진성 감독이 나간다 안 나간다 뭐 말이 없었잖아요. 물론 나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뭐 오피셜이 전혀 뜬 것도 아니고 단독 기사가 뜬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했던 어떤 약간 비극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 때
참 여러 가지 포부가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팬들 앞에 서서 이제 확성기로 이제 팬들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봤을 때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오늘의 일련 사태를 겪어보니 그래도 이 감독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고 떠났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그 확성기에 대고도 이제 자기의 위치,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는 더 이상 이제 연연하지 않고 이미 구단에 말씀드렸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팬들에게 이제 선수들을 응원해달라, 그리고 강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박진석 감독이 참 가끔 미웠지만, 그래도 떠난 사람의 입장으로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능력 있는 감독은 맞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 단지 서울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구단이고, 어떤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참 적응하기 힘든 구단이니까 이 감독이 좀 소비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 구단 가면 저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석 감독님의 좀 건승을 좀 기원하고요. 기성용 선수도 이제 팬들 앞에 나와서 좀 이 구단의 주장으로서 좀 사과를 하고 선수들이 반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갔고, 이제 구단 버스가 이제 그 걸개 사이를 이제 지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았는데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좀 선수들이 자극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선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이거 참 비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는 좀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진호 감독이 떠났고, 이제 새로운 감독, 안익수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박진호 감독 떠나면서 이제, 강명원 단장님도 같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박진호 감독 오피셜이 단독 기사가 뜨고 한 10분인가 15분 뒤에 이제 오피셜이 뜨면서 이제 박진석 감독과 강명원 단장 둘이 동반으로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건 그 팬다님도 이제 톡방에서 얘기했지만, 과연 이 FC 서울의 현 문제가 무엇인가? 감독이 문제인가? 선수가 문제인가? 뭐 구단이 문제인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은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구단은 지금 뿌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뭐 줄기나 이파리를 아무리 쳐내봐야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줄기나 이파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결국은 열매도 안 맺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그 축구를 같이 보는 친구들끼리 모인 톡방에서 진짜 구단은 책임 안 지는가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단장님도 이제 자진 사퇴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분도 이제 그분 자리에서 책임을 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안익수 감독이 오고 나서 이제 새로운 단장도 구해야 되는데, 최근 3년, 그러니까 강명원 단장님의 3년 집권, 그 3년의 체제를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첫 해에는 ACL 진출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리고 올해 거의 강등과, 지금은 강등 직전의 위기까지 왔잖아요. 꼴찌니까. 이런 성적표로 봤을 때는, 저는 강명원 단장님 체제 하에서는, 좀 실패를 한 게 맞는 것 같다. 실패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3년 동안 여러 가지 의아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ACL에 나가냐 마냐 하는 그 3위를 기록한 시즌에 여름에 아무 선수도 영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받았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3위, 아니 최소한 2위까지도 이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20시즌에 최용수 감독과 그
외국인 선수들의 뭐 알력 다툼이 있었던지 또는 또 아드리아노가 뭐 최용수 감독 작품이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결제를 한 건 또 단장님인 것 같고 어쨌든 단장님의 결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려온 선수들이 조금 기대 이하였죠. 하긴 그건 매년 서울의 문제이긴 했지만 그 단장님 전부터의 어떤 서울에 데려온 선수들이 기대보다 못하다라는 거는 뭐 최근 서울 오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논란 이적 시장도 좀 많았고 이번 시즌도 결국 이적 시장은 잘 보냈다라고 평가를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음, 저는 조금 아쉽다고 평할 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겨울에 뭐 나상호 선수는 좋은 선수 사왔죠. 팔로세비치도 뭐 좋은 선수는 만든 것 같은데 과연 현 서울의 현 문제를 가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영입이었을까? 팔로세비치가? 저는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뭐 진짜 말 맞다나 한승규 선수가 더 어울렸을 것 같고 그런 여름에 이제 여름 그리고 이제 지동원 선수를 가브리엘 뭐 체프먼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많은 팬들이 이제 겨울부터 지적을 했죠. 우리가 톱이 없다, 톱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톱을 영입하지 않았고 그리고 센터백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센터백을 영입하지 않았는데 여름에 와서 좀 뒤늦게나마 나 지동원 선수를 좀 사왔고 그 체프먼 선수를 왜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센터백으로 데려왔다고 치면은 체프먼 선수를 사왔죠. 일단 지동원 선수는 뭐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일단 나이가 너무 많죠.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 지금도 결국에는 부상으로 좀 한 3주 정도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프먼 선수는 뭐 좀 의문이에요. 저는 사실 뭐 아직까지 뛴 경기가 한두 경기밖에 없어서 평가하기 이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체프먼을 또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경기를 뛴 기록이 좀 오래 쉬었잖아요. 그 6개월 이상 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체프먼 좀 기대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한 템포 늦게 영입을 하는 거죠. 선수들을. 딱 필요할 때 그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필요한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여름에 넣고 필요한데? 괜찮겠지 하고 다음 이적 시장에 넣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뭔가 꼬이죠. 어차피 돈을 쓰긴 쓸 거거든요. 어차피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한 템포씩 늦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구단이 꼬이는 것 같고 저는 이 구단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고 도대체 이 구단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가. 이 FC 서울은 이런 축구를 할 겁니다라고 청사진을 제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윤스가 있을 때는 뭐 3-5-1을 기반으로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비적인 축구를 하겠다. 뭐 이것도 사실 하나의 축구 색깔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선수들을 그거에 맞게 좀 뽑아오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우리의 주 포지션이 뭐냐? 그럼 뭐 4-3-3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4-2-3-1 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4-1, 4-1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럼 3-5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이란 팀이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냥 전반에 좀 하다가 어이없게 골 먹히고 후반까지 끌려가다가 후반 막판에 상대가 내려앉으니까 그때부터 막 에너지를 올려가지고 막 앞으로 때려박고 막 가브리엘 머리 노리고 그냥 뻥축구를 하겠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안익수 감독님이 와서 좀 명확한 축구 비전을 제시한다면은 구단은 어차피 만약에 현재 상황에 그럴 능력이 없다면은 안익수 감독님한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서울이 어떤 축구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비전을 누가 보여줄지 모르지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그분에게 좀 정권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좀 이 흔들리는 뿌리가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조금 영양제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서울 선수들의 기강이 해이졌다. 저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소신 발언인데
축구를 못하니까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팀 선수들이라고 그 투자 수단에 투자를 안 한 선수가 있을까요? 다들 했을 거예요. 한 선수도 많을 거고. 근데 그런 팀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서울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고창훈 선수에게 뭐, 뒤에서 뭐라 뭐라 했다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나오는데, 어, 여기서 저는 범인 찾기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거는 저는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고,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를 잘했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거고, 축구를 잘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팬들이 나서서 실드를 해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에는 우리가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거, 음, 얘, 이거 뭐 코인 안에, 뭐 얘 빨리 코인 안에 찾아내서 내보내야 된다. 뭐 어떻게, 뭐 주장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런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 썰이 사실인지도 모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조로,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예상할 수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렸는지. 그냥 뭐 우리가 서울 축구 못하는 걸로만 깠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물론 범법행위를 하면은 그건 이제 비판하고 비난할 여지가 있으나 뭐 이런 조그마한 썰에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저는 뭐 좋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소신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오실 우리 감독님의 이제 정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일단 안익수 감독님이 이제 부임이 되셨어요. 일단 직전 이력으로 이제 선문대학교 축구부 감독님이셨는데 선문대에서 이제 대학 축구를 휩쓸다가 오셨죠. 우리 팀으로. 물론 서울 코치 시절도 있었고 빙가다 감독 시절에 서울 코치를 하셨고 그래서 그래도 서울을 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어째 소방수로 아니면 3년 계약하셨으니까 그 추후 감독으로 저는 현재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꽤 좋은 분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솔직히 말해서 뭐 신태용 감독이나 뭐 김학권 감독 우리가 저는 뭐 데려오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신태용 감독 특히나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뭐 김학권 감독도 저는 뭐 본인이 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아닉스 감독의 정보를 저는 나무의 길을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도자 경력을 보시면 성남 이라 코치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성남 팬들이 되게 아닉스 감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성남 팬분들이 좀 많이 꽤 좋은 기억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봤고, 그리고 이제 고양대교 감독을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고양대교 감독을 맡고 있던 최주경 감독의 제안을 받고 감독에 취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성남 팬이시죠? 그 샤다라파 그 만화를 봤는데 이때 이제 그 최추경 감독님이 좀 투병 중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안익수 감독이면 내 팀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간곡하게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안익수 감독님이 이제 유학의 뜻을 접고 이제 여자 축구 쪽으로 들어오셨는데 사실 안익수 감독님은 저한테는 좀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조금 더 익숙해요. 그래서 그때 여자 축구 대표팀 때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자 축구의 여자 축구 대표팀의 저변을 좀 닦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후에 이제 서울 코치로 오셨죠. 그래서 빙가다 감독을 도와서 이제 리그를 제패하는 데 일조를 하셨고, 이때 조금 빙가다 감독이 엄마라면은 이 안익수 감독님이 좀 아빠같이 좀 선수들을 휘어잡고, 그래서 이제 이 리그 우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하셨는데, 서울 코치 이후에.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꽤 잘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한윤 선수도 데려왔었네요. 김한윤 선수를 데려오면서 안익수식 4-1-4-1 빠르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수비 축구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강력한 수비력을 기반으로 상대팀을 옥죄면서 지식 축구라는 지시 섞인 찬사를 들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서울에 필요한 좀 수비 축구를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저는 2013년 때 제가 이때 축구를 안 봐가지고 좀 흥미로운 좀 나무위키 썰이 있는데 2012년 말에 네 이게 여기 나무위키거든요. 갑자기 성남행 루머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아닉스 감독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국 2012년 말 뜬금없이 성남행이 확정되었다. 성남 프런트는 최악의 시즌을 보낸 신태용 감독을 선수 태와 마찬가지로 헌신짝처럼 데쳐버리고 확실한 성과를 내줄 감독을 찾던 중 예전에 내팽개친 아닉스 감독이 성과를 내는 것을 보고 정몽규 군안주에게 리그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허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했다. 하다못해 같은 모기업 계열사 자매구단도 아니고 리그 경쟁팀에 유망한 감독을 내주는 죽 써서 개 주는 꼴을 승낙할 사람이 어디 있나 싶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사실인가? 어찌됐든 네. 부산에서 잘하던 감독을 성남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허용해 달라고 해서 데려왔다는 뭐 희한한 일이 있었네요. 2013년에도. 근데 이때도 꽤 잘 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때도 이 시즌도 기억나네요. 유이십 감독 안익수호 이때 참 은근 말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때 안익수 감독이 막판에 조금 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적 부진으로 잘렸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적 부진으로 이제 떨어진 팀을 이제 신태용호가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좀 좋은 경기라고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마지막 우리가 이제 눈에 봤던 그분의 커리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 선문대 감독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 감독으로 오셨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FC 서울 오시고 이제 계약 기간 3년이고 그리고 그래도 저는 6개월이 아닌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6개월로 이제 소방서로 쓰는 게 아니라 좀 근데 박진학 감독은 봤을 때도 사실 뭐 계약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잘해야지 2, 3년 채워주는 거고 또 성적을 못 내고 또 지지부진한 경기를 보이면은 또 금방 나가시겠죠. 그래도 뭐 기사를 봤을 때 이 아닉스 감독 체제 하에서 만약에 강등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꾸준히 간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스타일로는 이론으로는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감독이다. 2000년부터 맥과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여 선수들의 전수훈련 계획을 짜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박사학위도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학부적인 감독이라는 거죠. 사진만 봤을 때는 거의 뭐 지금 선수단 죽었거든요. 선수단 거의 뭐 이제 몇몇 선수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학구적인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위주로 전술을 짜내는 편이다. 그러니까 박종우가 기성용 같은 플레이 스타일로 변신하려다가 안익수 감독이 이제 2군으로 보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성용이 이제 트위터로 이제 또 한마디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건 저도 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당사자 둘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남 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던 김성환을 전지훈련 직결지 늦었다는 이유로 반로 전지훈련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트레이드 시켰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에 떨어진 멘탈리티, 위닝 멘탈리티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 그런 감독님이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문대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한 뒤에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도차를 보냈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제 설라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문대 선수들의 어떤 카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굉장히 뭐 빡센 감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근데 꼭 빡세다는 게 나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냥 좀
좀 철저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4-4-2를 많이 쓰는 감독님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제 선문대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더블 볼란치를 쓴다라는 걸 자료를 좀 봤거든요. 더블 볼란치를 쓴다는 거는 뭐 4-2-3-1을 쓴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안익수 감독님의 4-4-2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저는 좀 제가 사실 서울에서 보고 싶었던 축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FM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 포지션을 좀 4-4-2로 좀 가져가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의 현 어떤 그 선수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컨디션이 좀 풀핏이라고 가정했을 때 4-4-2를 세우면은 그것도 좀 매력 있는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키퍼의 양한빈, 그리고 왼쪽에 이태석, 그리고 중앙에 오스마르와 이제 이한범이 지키고 있고, 오른쪽에 윤종규, 그리고 이제 중원 4명에 가장 왼쪽에 이제 나상호, 그리고 중앙에 뭐 기성용, 그리고 기성용 파트너로 백상훈,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고요한 이런 느낌? 그리고 톱에 이제 뭐 지동원과 뭐 가브리엘, 또는 지동원과 조영호, 아니면 또뭐 가브리엘과 조영호 이런 느낌으로 툭툭 가져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렇게 4-4-2를 쓰게 된다면은 한 자리에 기성용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기성용이 어쨌든 좀 활동력이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 떨어진 활동력을 어떻게 나머지 한 자리로 채울 것인가, 이거는 좀 안익수 감독님의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4-2-3-1을 쓴다면은 뭐 지금과 비슷한 포지션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서울 축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어쨌든 이번 주말에 있는 성남전은 꼭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 강등을 안 당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좀 익숙한 축구 4-2-3-1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이번 주말 경기가 여러모로 볼 거리는 많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진호 감독님은 떠났고, 그 떠난 자리를 안익수 감독님이 잘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는 좀 정신 차려라. 좀 정신 차리고 어, 좀 언제까지 그 서울다움을 고수할 것인가 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는 서울다움을 떠나서 좀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마지막 경기처럼, 기성용 선수도 얘기했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 마지막 경기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투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북전 결과는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가 우리가 8위일 때 보여줬으면은 저는 그러니까 진짜 젖잘싸 혹은 뭐 찬사, 전북 상대로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위한테 지금 경기 결과는 좀 비판받아야죠. 얻은 게 없으니까. 성남전 때는 꼭 승리해서 제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전 사실 어, 아마 뭐 청취자분들 느끼셨겠지만 저는 한 1부 리그에서 경기할 날이 뭐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반등할 여지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좀 깨졌으면 좋겠고, 저도 1부 리그 더 보고 싶어요. 뭐 주위에다가는 2부 가도 나는 더 보지, 2부 가는 게 더 나아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약간 영레발이거든요. 저도 1부에서 같이 경기 보고 싶고, 죽어도 이제 1부 리그가 낫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좀 많은 분들 나와서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세발라가 참 존경스럽고, 저도 지금 이거 방구석에서 하는 거라, 이거 좀 부모님이 제 방에 귀를 대고 계시면은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드디어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면서 방송을 마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딩곡으로 이승열의 나라라는 곡인데, 이게 그 미생의 OST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상황에 좀 많이 맞는 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선수들이 들을 것 같진 않지만
이 가사대로 좀 다시 한 번 더 비상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9월 6일 전서사 방송이었고요. 지금까지 진행과 그 떠듬과 그 패널과 그 주절주절 거렸던 뚱라드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많은 형님들 나와서 같이 좀 풍성하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